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1일 토요일이네요. 전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제 2월도 점점 며칠 있으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오는데 이 편의점 앞에 무슨 천막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저게 웬 천막이 있냐 이렇게 신호 걸렸을 때 이런 거 쓱 보니까 요번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이젠 이게 참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그런 거에 무뎌져요. 저도 그래서 전 천막이 쳐져가지고 뭐 일 터졌나 그래가지고 이러고 신호대기 때 봤더니 발렌타인데이.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진짜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죠? 요번 주 특히 요번 주가 그랬죠. 저번 주에 약간은 온도가 떨어져도 이제는 봄은 진짜 봄인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세월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참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잘 지켜보면은 이게 거짓말을 안 해요, 실은. 왜냐면 사람들이 잠깐 좋을 때는 또 막 흥분해요. 그리고 또 안 좋으면은 막 또 실망해요. 근데 실은 주식시장은 우리한테 그동안 많은 힌트를 항상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힌트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가면 결국 봄이 오고 또 더 가면 여름이 오고 또 더 가면 가을이 오고 또 더 가면 겨울이 오듯이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우리한테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거를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의 조급함 때문에 보질 못해놓고선 시장이 이럴 줄 몰랐다고. 아니요. 시장은 항상 우리한테 힌트를 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지금도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또 옛날에 한번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불과 작년에 어느 정도 다쳐왔으면 재작년 후반하고 그러면 조금은 틀려지셔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또 오고 있어요. 지금 또 흥분들 하고 계세요. 글쎄요, 그 흥분, 물론 흥분시키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 당했으면 이제는 좀 배웠으면 그만큼 덜 당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또 흥분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거에 또 혹 넘어가요. 글쎄요. 적어도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약팔이 하는 멘트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2-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항상 전화에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 저번 주에 되셨나 한번 볼까요? 7242님 되셨고요. 3655님 되셨고 1526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무료 상품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상품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 무료 문자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전화 주셔서 또 저하고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실 필요가 있는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고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겠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주형후라고 합니다. 형후. 형수? 후, 지후자를 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주 선생님. 우리 주 선생님 일단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8입니다. 주식 경력은? 경력은 뭐, 따져보면 옛날 포스코 포항제철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주. 아유, 국민주 할 때? 그런 거 하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본 거는 이제 한 3년 됐어요. 3년? 그래요. 예. 일단 우리 형수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카카오, 매수가 얼마요? 50% 정도. 매수가? 매수가가 참 10만 8천 원인데 10만 8천 원?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있나요? 수익이 안 나지요. 아니, 다른 종목. 다른 종목은 삼성중공업. 아, 매수가 얼마요? 매수가 6,150원. 예, 비중은? 예, 비중은 30%. 네. 그리고 하나가 에어부산이 비중 15% 4,400원입니다. 4,400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상태를 볼게요. 종목이 예, 3개로 깔끔하시게 계신데 한번 보죠. 우리 카카오가 비중이 50%예요. 예, 50%. 예. 저희 방송을 늦게 보셨어요. 그죠? 예. 예. 제가 카카오 그렇게 예, 안 된다고 할 때 보셨으면은 카카오를 이 가격에 이렇게까지 많이 들고 있진 않을 텐데. 참. 그래요. 일단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것이 오르겠는가 안 오르겠는가 이게 궁금한 건데 요즘 조금 하이브하고 SM하고 이렇게 싸움이 나서 조금 되는 것 같더만 또 이 빠지기 시작하네. 카카오 오르겠냐 안 오르겠냐를 말한다면은 카카오의 의미 있는 상승은 올해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저도 이 레포트 같은 거 보면은 카카오가 이제 올해부터 그래도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글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또 이런 반문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여러분들 카카오 2020년하고 2021년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던 대형주 중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카카오를 뽑습니다. 그죠? 근데 카카오가 그 당시에 막 오를 때 카카오가 작년 이제 2022년이 됐죠. 2022년에 재작년부터 해서 2022년에 카카오에 대해서 안 좋게 썼던 레포트들 한번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엄청 많이 오르고 할 때 그때 과연 카카오에 대해서 안 좋게 쓴 레포트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좋고 이제 언택트 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아주 획기적인 회사 이런 거 모두 다 칭송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그래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주식 랭킹 넘버 2, 3 안에 들어가는 항상 주식이었어요. 지금도 솔직히 그래요. 시장이 좀 올라요. 좀 올랐다고 칠게요. 그래도 개인들하고는 체감들이 점점 있는 이유는 왜냐?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제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 바닥에선 좀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니까, 다음에 또 나오면 얘기하겠지만, 카카오라든지 이런 애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까요? 이거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있어요. 기술적 반등 정도 지금 나온 거예요. 큰 의미의 반등은 아직 없어요. 근데 올해 조금 또 반등 나오니까 지금 하는 말이 이제 올해 카카오가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다. 회사가. 글쎄요. 카카오의 주가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얘가 빠지면은 이 정도 높이라 그럴게요. 이 정도 높이에서는 빠질 게 많아요. 이 정도 높이에서 빠질 게 많지만 그런데 이 높이에서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카카오가 10,000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제일 높은 위치에서 빠질 때는 이 정도 빠지는 거 앞으로 빠진다고 쳐봐요. 그럼 카카오 얼마 빠지는지 아세요? 카카오 없어져요. 아예 가격이.
그러니까 카카오가 현실적으로 10,000원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뭐야? 빠져봤자 여기 어디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 여기서 이런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여기서 뭐 카카오 더 빠지겠습니까? 이 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주식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식 못하는 사람도 그 말은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카카오가 그것 때문에 올라갈 거냐라는 거예요. 글쎄요, 카카오가 뭐 요번에도 뭐 SM하고 뭐 해서 카카오가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해서 뭐 엔터 사업적으로 하고 뭐 자기네가 하는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카카오를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들한테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이런 말 했을 거예요. 만약에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두 개 중에 한 개를 택한다면 전 차라리 네이버를 택하겠습니다. 저 방송에서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저는 그냥 제 얘기를 솔직하게 제 생각이 맞건 틀리건 얘기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 카카오에 대해서 좋은 레포트를 뭐 쓰는 애널리스트가 있다면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과연 왜 네이버보다 그럼 왜 카카오를 왜 좋게 봐야 되죠?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금도 카카오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뭘 한다. 글쎄요. 뭐 지배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네이버보다 그나마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나아진 게 있나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카카오에 있어서 카카오 이거 지금 너무 뿅가요. 앞으로 이것 때문에 카카오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저는 글쎄요. 뭐 가슴에 와닿는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카카오 그럼 주가 더 빠집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고점에서 빠진 만큼 카카오 빠지려면은 아예 지구상에 없는 주식이 돼요. 왜? 아니 고점이 얼마였어요? 17만 원이었어요. 17만 원에서 지금 6만 원이에요. 그럼 11만 원 빠진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6만 원이야. 그럼 바닥까지 빠져도 얼마야? 6만 원밖에 못 빠져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빠지고 싶어도 빠질 공간이 없어서 못 빠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카카오가 뭐 빵원이 될 거야? 뭐 그렇다면 뭐 5천 원이 될 거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빠지고 싶어도 빠질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게 빠져가지고 무슨 뭐 제로 되지 않을 거면은 여기서 빠지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위하실 거예요? 아니잖아. 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카카오가 많이 빠졌으니까 무조건 올라가? 그런 건 아니죠. 카카오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카카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 물도 많이 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물을 탈 만큼의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거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빠지기만 하면 물을 타. 여러분들 물 타면 더 죽는 경우도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차라리 그냥 뭐 한 대 맞으면 되는데 계속 댐비다가 2대 따당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카카오를 여러분들이 왜 애널리스트들도 카카오에 대해서 왜 싫은 소리 함부로 요즘 못하는지 아세요? 왜? 빠질 공간은 별로 없거든. 맞아요. 빠질 공간 없어. 그런데 카카오 개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 근데 거기다가 안 좋은 얘기 하면 뭐해? 그럼 증권사로 또 항의 전화 엄청 많이 올 거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러니까 둘이 뭉실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10가지 나쁜 게 있어. 그럼 한 2가지 좋은 게 있어. 그럼 그 2가지를 슬쩍 좋게 얘기해. 왜? 10가지 나쁜 얘기 있지만 2가지 좋은 얘기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10가지 나쁘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10가지 나쁜 거 알아요? 2가지 슬쩍 좋은 거 얘기하면 그 2개밖에 모르잖아. 왜? 글에 써진 걸 보시고 그걸로 주식 공부 다 했습니다. 다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카카오라는 걸 좀 더 공부해 보시고 이쪽 업에 대해서 이거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라는 거야. 카카오가 올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올해 여러분들 지금 뭐 고용이 어떻고 뭐 실업률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여러분 지금 요즘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글쎄요 뭐 제 생각이 좀 맞건 틀린 건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경제 수치 데이터 좋은 데이터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카카오가 뭐를 근거로 해서 올릴까요? 저는 이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레포트 쓰시는 애널리스트들을 보면은 글쎄요 뭐 그분들 생각이 맞을지 제 생각이 맞을지 다시 뭐 연말이 되면 알겠죠. 근데 과연 그분들이 말하는 논리가 저는 하나도 가슴에 와닿질 않더라고요. 그거는 뭐 서로 주식을 보는 관점의 차이일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카카오라는 주식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위험한 말 하기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뭐 못했다라고 나중에 말한다면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만 글쎄요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카카오에 있어서 아직도 좋은 말을 해주기는 별로
좋은 말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카카오는. 죄송한 주인데. 특히나 50%나 들고 계세요. 11만 원 매수가예요. 저도 솔직히 좋은 말 막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카카오가 막 더 빠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좋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럴 염려는 이제 그렇게 없을 거예요. 왜? 빠지고 싶어도 빠질 공간이 이제 그렇게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힘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가 막 주가가 나중에 막 다시 엄청 좋아서 올라간다? 올해? 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 아니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 들고 있어서 뭐 여기서 뭐 특별히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주가 빠져 고생 그건 특별히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시간에 대한 고생 그리고 주가가 안 올라오는 거에 대한 고생 이런 것들의 고생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 선생님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지금 현재 30% 많이 갖고 계세요. 6,150원인데 요즘에 삼성중공업 뭐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 지금 저도 이거 봤는데 삼성중공업 좋은 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특히나 뭐 올해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제 흑자의 원년이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글쎄요. 흑자의 원년?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중공업 특히 조선주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켜놨는데 물론 그래요. 조선주가 여기서 이러면서 이제 한번 샥 올라가는 그런 주봉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조선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조선주가 가장 조선주를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LNG잖아요. 그죠? LNG 아닌가요? LNG 선들 이제 그게 부가가치가 높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LNG 선을 우리 작년에 왜 좋게 봤나요?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LNG 선 뜬금없이 좋게 봤어요? 아니잖아. 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들 막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LNG선 좋게 봤던 거잖아요. 고유가 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유가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유가를 보시면 유가 보세요. 유가 보십시오. 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이렇게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야? LNG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제 이 환경, 친환경 뭐 하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LNG 좋게 본 거잖아요.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가가 어떤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조선주를 요즘 좋게 보시는 분들 보면 뭐 LNG선, 오늘 요번에 삼성중공업도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LNG선에서. 그럼 LNG를 좋게 봤던 이유가 뭐였어요? 고유가 때문이었잖아요. 고유가는 그럼 왜 시작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특히나 고유가가 더 부각된 거잖아요. 그럼 유가를 보자는 거야. 유가가 다시 내려와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LNG선이 무조건 좋다. 이제 뭐 LNG 가격이 아직까지 뭐 이제 그럼 LNG 가격이 계속 높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전 그거는 퀘스천이에요. 왜냐? 아니 생각을 해봐. 유가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런 건데 이제 유가가 이렇게 되고 있어. 물론 뭐 친환경 쪽 뭐 하지만 그러면 과연 그렇다고 해서 LNG선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전 그거는 퀘스천입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은 뭐 굉장히 조선주 이번에 해서 뭐 지금 벌써 뭐 수주를 벌써 뭐 계약을 하고 뭐 해서 지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과연 제가 일부러 지금 주봉을 보여드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과연 이 주봉이 이게 거의 지금 한 6년, 7년의 주봉이거든요. 이 틀을 깰 만큼의 조선주가 지금 어마어마한 호황을 맞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저는 지금 매수가 이제 근처니까 이건 웬만하면 그냥 종목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는 수익이라는 측면에서는 글쎄요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주식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에어부산인데 에어부산도 지금 요번에 잠깐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에어부산 이거 아시다시피 이거 LCC잖아요. 그죠? 저가 항공사들이 이제 환경이 좀씩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뭐 여기서 반등은 좀씩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반등이 일어나겠냐? 그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아직 승인이 안 난 거 아시죠? 근데 잘하면 지금 올해 안에 어쩌면 올 하반기 잘하면 해 넘길 수도 있어요. 승인.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승인이 지금 제가 보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할게요.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전 흘러가고 있다고 봐요. 뭐 그러니까 둘이 합병을 하는 게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아시잖아요. 저번에도 그 허락해 준 거 그 외국에서 한번 허락해 준 거 아시죠? 왜 허락해 줬는지.
쉽게 말하면은 노선 포기한 거잖아요. 노선 줄인 거잖아요. 뭐 10편이 들어가는 거를 뭐 9편으로 줄이고 8편으로 줄이고 그럼 그거 어떻게 돼? 진해 국적사들이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승인을 받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연 그 승인이 과연 그런 식으로 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서 이제 LCC들이 그 노선을 좀씩 파고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저가 비용사들을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논리적으로는 저가 비용사들한테 좋아요. 나쁠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하고도 벌써 단기 비자 오늘부터인가 풀리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LCC한테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LCC가 옛날같이 옛날에 LCC 처음에 생길 때 아실 거예요. LCC 허가해 줄 때 막 우리나라 뭐 지금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허가 빨리빨리 LCC 해줘야 된다 막 그리고 막 그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LCC 처음에 허가하고 할 때. 근데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환경이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LCC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싸서 좀 반등하는 것 뿐이지 뭐 그렇게 특별히 큰 의미를 두고 얘가 앞으로 올라갈 그런 주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현 매수가 근처인데요. 좀 더 갖고 계시다가 그냥 수익 좀만 나면은 그냥 종목 교체 해 주시기 바래요. 근데 죄송한데 지금 제가 주 선생님 이 세 종목을 상담하면서 솔직하게 느낀 거는 주 선생님이 종목 선택을 상당히 잘못하고 계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종목 선택을 이런 식으로 계속 만약에 이 정도 마인드에서 하신다 그러면 주 선생님, 글쎄요, 앞으로 주식시장 굉장히 어려워지실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뭐 주 선생님이 실력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세 개로만 저는 주 선생님을 판단한다 그러면 글쎄요, 종목 선정에 상당한 문제가 지금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주 선생님 주식 오래 하셨었고 제대로 한 게 3년이라 그랬는데 글쎄요, 지금부터라도 일단 저 주식 몇 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인데 혹시라도 기분 상하지 마시고 제가 주 선생님을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제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시장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올라갈 것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마라톤 같은 몇 년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마라톤의 출발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올해 그런 시장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번 반등에서 여러분 막 아주 열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뭐 방송하는 많은데 나중에 지켜보시면 또 제가 했던 말이 뭐 왜 그랬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 선생님한테도 올해 고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회를 그렇게 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지금 또 올해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사주면서 반등을 쫙 시장이 하고 있어요. 코스닥이 특히나 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 하는 원리는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이 뭐 엄청 좋아서 반등을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이나 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반등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좋아서 아니에요, 특별히. 외국인들이 막 사는 거 보면 뭐 이제 그냥 제가 전에 말했던 거에서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달도 차면 기울고요. 너무 기울면 다시 차올라요, 어느 정도. 그게 과연 뭔 뜻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쉽게 풀릴 겁니다. 근데 막 요즘 아주 공격적으로 그냥 다들 정신없이 벌써 핸드폰 문자에 깜짝 놀랐어요. 다시 또 시작됐더라고. 뭐냐면 코로나 버블 때 무료 문자 오늘 들어오시면 뭐 합니다. 공개합니다 하는 문자들 하다가 작년에 시장 이렇게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쭉 빠지니까 잠잠하더니 이제 다시 시작됐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쉽게 떴다방 부동산에서 열리듯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유 이 반장만 믿으셔도 돼요. 제가 뭐 맨날 욕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곤란하게 한 적 있어요.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됐지 거의. 그러니까 예 그걸 제가 그 말할 때는 그 당시에는 아 왜 저런 말하냐고. 아유 저도 욕 안 먹, 아 저도 이제 예 더 이상 안 먹어도 오래 살 것 같아요. 예전에 먹은 게 하도 많았었어. 아주 저축이 돼 있어서. 근데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욕 먹으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는 누군가는 공부한 거 제대로 말씀드리고 누군가는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좀 올라가면 했다가 빼주면 아이 이런 시장은 이제 끝내야죠. 그죠? 투자를 시작해야죠. 그래요. 02786-101023 무료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사는 누구세요? 예, 저 서울 사는 서진이 아빠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누구? 서진이 아빠? 네네. 예, 서진이 아빠 연세가? 저 올해 40대 초반입니다. 초반 주식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그래요, 서진이 네네. 아버님. 서진이 아버님은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성에서 느껴져. 저희 방송을 오래 보셨어. 아, 예, 맞습니다. 거의 한 10년 본 것 같아요. 그죠? 내 말하는 투가 벌써 저희 방송 오래 본 사람은 벌써 이게 희망차고 이게 왠지 이게 틀려요, 여러분들. 진짜 저희 방송 오래 보셨는데 왜 오래 보세요? 근데 궁금은 하다. 아유, 항상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반장님께서 공부해 주신 내용 공유해 주시는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예, 맞습니다. 적대성 멘트 아니고? 아, 예, 그럼요. 그 말 들어보면 나 되게 착한 사람이네. 그래서 예, 연락도 가끔씩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좋아요. 우리 선진 아버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저 아난티라는 종목 6,500원에 30% 들고 있고요. 30%? 네네. 네. 또요? 한국알코올이라는 종목 1,500원에 20% 들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27만 원에 20% 들고 있고요. 네. 케어랩스라는 종목 7,4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아하하하하하. 왜 이럴까이? 예, 저희 방송 오래 보셨는데. 에이, 그래요. 일단은 먼저 어떤 종목이 제일 궁금하셨어요? 아난티라는 종목이 제일 궁금합니다. 아난티? 네네. 아난티 어떤 부분이 아난티에서 제일 궁금하세요? 일단 이제 아난티가 예전에 대북주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제 금강산 리조트도 다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이제 프리미엄 리조트 가치가 있어서 거기서 오는 좀 사업 기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신규 리조트 오픈하고, 이렇게 요금 인상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앞으로 이제 운영 이익만으로도 밸류에이션적으로 뭔가 좀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굉장히 10년 동안 저희 방송 쭉 보셨으면은 네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아난티 같은 주식 전에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예.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예. 아난티가 2019년도였죠. 대북 관련을 해서 그때 2018년에서 19년 쫙 오를 때, 예, 그리고 하고할 때, 그때 짐 로저스가 여기 사회이사 때문에 워낙에 유명했던 회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도 아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듣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심한 게 안 좋은 쪽으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짐 로저스가 아난티의 사회이사면 그 주식은 무조건 올라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그 말을 하면서 어떤 분도 그런 신분이 있어요. 아니,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봤는데, 위반장님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느낀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짐 로저스가 무조건 대북은, 우리나라 대북은 대박이다 이러면서 그때 그랬는데, 아니, 대박은 잘 됐을 때가 대박이지 그 리스크를 글쎄요,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분이 아니라서 우리나라 사람 같은 저 같은 사람 같이 그쪽에 관련된 리스크를 몰라서 그랬는지 정치 상황 여러 가지를 몰라서 그랬는지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북 관련이라는 게 대박이다. 아니 뭐 그것도 일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대박이면 그만큼의 리스크도 큰 거 아닌가요? 그게 예. 주식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북 사업이 리스크가 훨씬 컸거든요. 전 그래서 리스크가 제가 일부러 해서 안한테의 주봉을 켜놨어요. 안한테의 주봉 그때 여러분 2018년부터 해서 2019년대가 엄청 많이 오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마 방송에서도 여러 번 그때 나올 때도 이런 얘기를 빗대서 얘기했어요. 짐 로저스가 뭐 하고 그러면 무조건 그 주식은 올라가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한번 몇 년이 지났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그냥 저는 있는 팩트만 얘기할게요. 아니 뭐 저는 뭐 제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다들 그때 짐 로저스, 야,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야? 와. 그 다음에 아나티 난리도 아니게 좋게 봤어요. 아주 그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주식 어떻게 됐어요? 그냥 우리 팩트만 보자고. 그래서 뭐 진짜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로 날아갔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제가 냉정하게 항상 가슴은 뜨겁더라도 머리는 냉철하게 하라는 게 그거예요. 가슴이 아무리 뜨거워도 머리까지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두통 나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주식이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은 그 우리 영화 그 타짜라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유명한 데서. 그거 자신 없으면은 승부 걸지 말라는 거 배우지 못했어 하는 멘트 나오죠. 예. 왜냐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자기가 자신 없으면요 그 주식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난티 샀던 분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럼 지금 아난티가 올라올 만한 지금 말을 잘해 주셨는데 그럼 아난티가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을까? 아까 얼핏 제가 얘기했던 건 펀더멘탈 쪽 얘기했는데 아난티의 함정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아난티를 만약에 실적 측면으로 얘기하라. 그럼 저는 실적으로는 이 회사 절대 나쁘게 얘기 못합니다. 아난티요. 여러분들 혹시 아난티 주변에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혹시라도 아난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콘도, 리조트. 아난티 리조트 끝내주게 좋다 그래요. 다. 진짜 끝내주게 좋고요. 아난티 예약하기 어마어마하게 힘들고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난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근데 아난티가 어떤 곳인가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그 정도로 아난티 막 진짜 아난티 갖고 있는 분들 저 주변에도 몇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물어봐요. 아난티 어때요? 진짜 좋아요? 그럼 진짜 좋아요. 아난티 그래요. 아난티 나쁘다는 말 갖고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저 못 들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왜일까? 전 근데 그게 그래서 함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주식이라는 거는요. 그것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와서 주식을 했으면 워렌 버핏이 지금 그렇게 성공했듯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옛날에 그런 물음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아마 아닐 거라는 대답이 많죠. 왜냐? 우리나라 시장에 독특한 어떤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난티의 어떤 그런 부분. 오히려 저는 실은 아난티 같은 경우에 골프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의 덕을 2021년에 주봉 보시면은요. 제가 일부러 해서 주봉을 켜놓은 거예요. 주봉을 보시면 살짝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이 제가 항상 솟았던 주식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 솟았던 주식은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면이에요. 솟았던 주식은 몇 년 동안 힘을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맹이의 힘을 다 써버린 거예요. 주식에서만큼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뭐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팔아야 될 때예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그런 주식의 생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 실적 좋고 뭐 이제 골프장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되고 막 이런 좋은 얘기가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 같이 몇 년 주식 안 했을 때는 저도 그런 면에 혹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식 제가 좀 전에도 그래서 막 이런 여러 가지 거창하게 설명할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만의 독특한 어떤 생리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난티 같은 경우에 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회사 와 이거 실적 괜찮고 아난티 그렇게 끝내준대요. 그럼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아마 잘 안 올라갈 겁니다. 생각보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서진이 아버님이 이 반장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서진이 아버님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질 거예요. 왜? 실적도 좋고 이러고 뭐 아난티 다 좋다는데 왜 그래? 예. 근데 그건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아난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결코 좋은 종목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더 많이 하시고 오래 하시고 저같이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아무리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도요. 설명이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존재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올해하고 내년에 가서 이 반장 말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 특히 서진이 아버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서진이 아버님이 본 게 맞는지 이 반장이 본 게 맞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제가 본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산 뭐 이런 거는 6,500원이면 싸게 샀다라는 거 그거는 알겠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큰 수익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 뭐 갖고 계셔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크게 먹을 종목을 노린다면은 제가 봤을 때 서진이 아버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알콜 같은 경우에도 10,000원인데 이거 진짜 왜 사셨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서진이 아버님 지금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아난티도 그렇게 사신 거 보면 조금 그랬는데 한국알콜은 더 궁금하거든요. 이거 진짜 뭐 때문에 뭐에 꽂히신 거예요? 이거 사신 게? 이번에 어차피 이제 화학업종이라는 게 뭐 시클리컬인데 이제 뭐 가장 안 좋은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번에 트러스톤 자산운용에서 이제 주주행동주의를 한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부분.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주주행동주의도 이슈고 또 이제 이 회사는 좀 건드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 보여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주주행동주의? 그래요. 네. 제가 뭐 잠깐 얘기하면 뭐 요번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SM엔터도 지금 주주행동주의 행동주의 펀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네네. 근데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흔히 행동주의 펀드로 많이 유명한 건 강성구 펀드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대한항공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아마 드렸을 텐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지금 하는 행동주의 펀드를 저는 그렇게 고운 눈으로 보진 않아요. 과연 그분들 우리나라 행동주의 펀드가 미국 행동주의 펀드 뭐 결론은 비슷하겠지만 과연 소액주주들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건 좀 퀘스천이에요. 주가 올리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데 솔직히 이런 거죠. 굉장히 위한 척하면서 지가 지실속 챙기려고 그런 척하는 거 뭔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말하는 뜻이? 예. 보면 소액주주 굉장히 그냥 전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개인 위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실은 쥐들 위한 거면서 개인 위한 척하면서 주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회사를 구조적으로 하려고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그런 쪽 하면은 주가가 잘 올라가는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의 힘이 붙여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많이 수익 낸 다음에 나와버려.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뭐 영화에 멋있는 대사 있잖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하고 헤어져. 그래서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니? 그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영화에서 하는 멘트. 우리 소액주주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저희 힘이 붙여서 어쩔 수 없이 팔고 나갑니다. 주식 많이 올려놓고 이제 지네들 두둑하게 주머니 챙기고. 전 그래서 솔직히 행동주의 펀드 전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왜? 그 숭고한 뜻을 굉장히 개인들을 바보 취급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 생각이고 어쨌거나 뭐 행동주의 뭐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시고 사신다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속고 난 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강한 상승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20%면은 제가 봤을 때 한번은 그 포인트라면 한 번쯤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한 번은 크게는 아니더라도 움직일 수는 있는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다음 포스코홀딩스하고 케어랩스 이거 차트를 빨리 하겠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얼마입니까? 27만 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크게는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그냥 뭐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적인 모습은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흐름 보면서 그때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 같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코멘트를 했을 텐데 서진 아버님 같은 경우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케어인데요. 케어랩스 매수가가 얼마예요? 7,400원.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 맞아요. 왜냐면 지금 사신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보면 주식을 어느 정도 꽤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일단은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도 7,400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단은 좀 가져가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가져가는 쪽으로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선희 어머님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아,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저 근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예,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 네. 저는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에서 오는 기회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약간 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뭔가 이제 분양이익 쪽 관련해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아난티 회원권이라는 자유이용권을 싼 땅을 사서 낮은 가격을 원가로 해가지고 고마진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어떤 일종의 봉익임선달 같은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근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이제 브랜드를 잘 그동안 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해외 위탁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알려진 내용 그거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네네. 그 가능성이 시장에서 풀리기에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유가 제가 왜 특히나 그러냐면은 결국 이런 쪽이 물론 이런 경제 어려움이 처하면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많이 어렵게 되고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아난티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서민들이 아난티를 즐겨 이용하진 않아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부유층들이 아난티 회원권도 되게 비싸요. 그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부유층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부유층한테 좀 먹혀. 그러니까 주가가 날아가. 근데 그렇게는 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제가 백화점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게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실적 굉장히 좋고 하고 했지만 백화점주가 막 그럼 날아갔나요? 실은 백화점주 코로나 때 어려울 때도요, 명품 판매 잘 됐습니다. 아시잖아요. 샤넬런, 아주 오픈런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해외에서 찍어가고 막. 그 정도로 장사 잘 됐어요. 그런 부분은.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과연 날아갔냐라는 거야. 어느 정도는 버텼는데 날아가진 못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좀 반영이 될 때 주가가 잘 움직이지 어느 한 층에 의해서 움직일 때 왜냐면 아난티는 아직까지는 좀 쉽게 말하면 그런 아난티가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게 부유층한테 해당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의 한계성을 좀 보는 거예요. 아, 예. 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예, 좋은 주말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에 대해서였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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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인천에 사는 65세 한나 엄마입니다. 한나 엄마? 네. 한나 엄마? 반갑습니다, 한나 어머니. 주식은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근데 사고를 쳤어요. 사고 쳤어요? 네. 사고 쳐서 이제 신고하러 왔구나, 나한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나 어머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다원시스 매스가 얼마예요? 32,700원에 50%. 네. LG 디스플레이 네. 22,000원에 30%. 네. 유니테스트 예. 22,000원에 10%. 네. 사고 내용은 이미 신고 접수됐어요. 네. 네. 신고 접수됐고요. 네. 일단 이제 조서를 써야 돼요. 네. 이제부터 조서를 쓸 텐데 그냥 네. 있는 그대로 묻는 말에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야지 정확한 조서가 나갑니다. 네. 그래요. 일단 제일 힘든 거 보니까 다원시스세요. 그죠? 네네. 네, 다원시스.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예?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하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한나 어머님이 해도 너무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제가 왜 그러냐면 다원시스 한나 어머님 주식 1년 반밖에 안 됐고 저희 방송 보신 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얼마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지인이 갑자기 유튜버를 소개시켜줬는데 반장님을 소개시켜줬으면 좋았을 건데 엉뚱한 그래요? 사람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래요? 저는 그때 유튜브 활동을 안 처음엔 해요. 믿음이 가더라고요. 네, 전 유튜브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저희 방송한 게 그 MTN에서 이제 올리는 게 유튜브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예. 올리는 거지. 저는 유튜브 활동을 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저는 뭐 유튜버도 아니고. 근데 제가 왜 참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혹시 과거 방송을 보실 수 있으면 2018년이나 19년 이때 제가 네네. 다원시스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탐방 갔던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좀 빨리 보시거나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다가 쫙 하고 그 다음 뽑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탐방한 얘기들을 솔직히 한 것 중에 쌀 때 얘기한 거 제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엄청나게 뚫고 올라. 왜냐? 여러분 제가 탐방 가서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막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실은 어마어마하게 돈 벌 기회를 많이 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이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버나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종목들 막 하면은 그런 거 막 한다? 근데 참 제가 말한 것만 하셔도 실은 돈 벌기 쉽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방송 좀 오래 봐주세요 하는 게 여러분들 그럼 또 오해해. 저희 방송 오래 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무슨 상업적인 활동을 합니까? 제가 무슨 책을 팔아요? 항상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뭘 해요?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땐 진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해서 돈 벌어도 제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일하는데 방해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참 이런 게 안타까운 거야. 왜? 그때 한참 그렇게 여러 번 좋게 얘기했을 때는 관심 안 갖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저희 방송 몇 번 안 보셨어도 주가가 오른 종목은 이제 사야 돼, 사지 말아야 돼. 또 간다 그래도.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것만 아셨어도 안 사셨을 거라고. 그죠? 근데 그거를 모르셨으니까 32,000원에 사놓고 지금 보세요. 거의 꼭대기예요. 32,000원이면 거의 보세요. 꼭대기야, 꼭대기. 33,000원. 이거는 정말 절대 사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지금 반등 다운 반등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핵융합 플라즈마라는 건데 그 핵융합 플라즈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되고 나면 이 회사는 완전히 틀려질 겁니다. 지금은 현재 이 회사가 전동차가 제일 많은 매출을 차지해요. 그건 아시죠? 모르세요? 네. 알아요. 전동차 그런 부분 때문에 올랐고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진짜 회사가 틀려지는 건 나중에 핵융합 플라즈마일 거예요. 그 핵융합 플라즈마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죠? 뭐 대충은 들었는데 아세요? 뭐야? 뭐 태양을 이용해서 뭐 하여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태양 클라요. 그게 뭐냐면 태양의 온도가 그 3억도예요. 3억도. 예. 근데 얘가 그 3억도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 3억도를 뽑을 수는 있어요. 3억도를 뽑을 수 있는데 그걸 뽑으면 예를 들어서 그 3억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용광로면 아무리 뜨거운 그 센 물도 용광로에 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긴 걸 그럼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3억도를 담을 수 있는 게 지구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게 플라즈마예요. 그게 바로 핵융합 플라즈마의 핵심입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네는 몇 년 전에 그 핵융합 플라즈마를 해서 그 3억도를 담을 수 있는 그 플라즈마 그걸로 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그릇은 아닌데 그릇같이라고 얘기할게요.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게 얘네가 70초인가 72초까지 뽑았어요. 근데 그거를 상업적으로 제대로 이용하려면 300초를 뽑아야 돼요. 예. 300초 동안 걔를 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들고 있어야 돼요. 300초 동안. 근데 지금 아직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300초 동안 되고 그러려면 그게 앞으로도 얘네들이 예상하는 그 상용화 시기는 2030년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쉽게 말하면 그게 진짜 되고 해서 이 핵융합 플라즈마 하면은 그게 되면은 이 회사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1년이야, 2년이야? 아니죠. 2030년이라 그랬죠. 예상을. 상속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들고 간다는 건 무모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이 회사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긴 쉽지가 않아요.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계속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이거 50% 갖고 계시면요. 주식 못합니다, 이제.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건 죄송한데 눈물 뚝 끊고 2030년을 기다린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무조건 조금씩 반등할 때마다 계속 정리하셔서 우리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혹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꼭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요. 그리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지금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 22,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주가가 여기야, 여기 보세요. 지금 특징이 보이세요? 다 비싸게 사고 계시죠? 네. 왜 그럴까? 좀만 빠지면은 뭐라고 생각해? 이제 반등하겠네 하고 물타기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막 물타기. 이거 혹시 물타기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조금씩 하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죠? 왜냐면 딱 22,000원이라는 가격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빠지고 있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사시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 물타기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 그래서 예. 22,000원이면 물타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은 할 거예요. 근데 반등해도 이 반등의 높이가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 넘었으면요. 파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현금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14,000원 지금 현재 매수가가 22,000원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어딘지 보이시죠? 예. 네. 예,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한나 어머님은 지금 주식에 대한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 잘못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쉬워요. 완전히 다 잘못됐을 때 그냥 완전히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네. 예, 오히려 고칠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22,000원인데 LG 디스플레이도 여러분들 뭐 요즘 LG 디스플레이 뭐 덜 빠지냐 안 빠지냐 뭐 주식 안 빠지는 것 때문에 합니까? 결국 그거 왜 그래? 나중에 크게 오르기 위한 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뭐 덜 빠질 겁니다. 안 빠질 겁니다. 그러려면 그냥 현금 들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주식을 갖고 있는 거야? 올라갈 걸 기대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과연 올라갈 요인이 있겠냐라는 거야. 뭐 여기서 막 빠집니다? 아니야. 안 빠질 거야. 뭐 생각보다 빠지더라도 안 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다시 쫙 올라가려면 얘가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얘 모멘텀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거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신 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OLED 모멘텀 그건 얘기하지만 OLED가 되는 건 맞겠지만 여러분들 경기 둔화가 되고 이제 더 경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몇 년 동안 뭐 1, 2년, 2, 3년 나올 텐데 그럼 여러분들 OLED 아무리 화면 좋다고 OLED 바꾸겠어요? 안 바꾸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몇 년 동안 관심 안 가지셔도 될 주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종목 교체가 아니라 그냥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네. 우리 한나 어머님은 현금을 똘똘 뭉쳐서 잘 갖고 계세요. 일단 먼저. 아시겠어요? 네. 네, 딴 데 쓰지 말고. 그리고 네. 저희 방송 어떻게 소개받아서 이제 보신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 한번 과거 거부터 이 반장이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과거 거부터 한번 쭉 보세요. 이 반장이 진짜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맞춰갔는지를 보세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야지 저희 방송 믿고 보시지 아니면 지금 뭐 이러다가 또 나중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믿고 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나 어머니 한번 과거 거까지 쭉 보시고 이 반장 그래 말 안 바꾸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흐름을 맞추고 하네라는 게 확신이 드셔야지 보실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보시면은 이제 저희 방송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한나 어머님이 엉뚱한 유튜브 보시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기회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할 건데 감사합니다. 전에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요즘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은 다 여러분들한테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잖아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놓으시면 또 투자에 도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분당의 김미숙이에요. 김미숙님 반갑습니다. 네. 예, 연세가 65세요. 주식 경력은 한
5년 됐어요. 오래되셨어요? 그래요. 일단 먼저 미숙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DI 동일. DI 동일 매수가 얼마요? 얼마요? 31,000원에 15%요. 31,000원 15%에. AD 테크놀로지 예. 19,800원에 15%요. 15%요. 네. 알겠습니다. 둘 다 15%네. 네. 예, 그래요. 일단은 먼저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두 개 다 궁금하죠. 그럼 더 궁금하고, 저기 한 거. 포인트. 그거는 AD 테크놀로지요. AD테크요? 네. AD테크. 18,000원 AD테크, 동일은 31,000원. AD테크. AD테크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 이 반장한테 2만 원. 글쎄 이거 갖고 있으면 가긴 갈 것 같은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나 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나? 갖고 있으면 가긴 갈 것 같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이 회사가 뭐 이렇게 전망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전망이, 예. 이 회사의 어떤 전망 때문에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게 핵심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AI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 같은데요. 시스템 반도체 칩이요. 예, 설계해주는 애들이죠. 예. 팹리스. 팹리스 업체고, 예. 예. 자율주행 쪽에도 좀 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작년에 예, 자율주행 쪽 반도체 계약을 했던 그 소리 하시는 거구나. 네. 그래요. 그럼 이 회사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주가를 켜놨어요. 2020년도에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요. 2019년 12월부터 주가가 오릅니다. 쭉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사실상 오른 게 없어요. 혹시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이게 포인트일 수 있는데. 주식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볼 줄 알면 돼요. 왜? 다른 애들은 코로나 때만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얘는 코로나 전에 움직였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뭐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그게 아니에요. 실은 그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가장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저도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수학과외를 했지만 수학과외 할 때 뭐 이런 게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학과외 풀어줄 때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고 네 이렇게 하면요 머리 탁 때려요. 네가 풀어 임마 이래요. 왠지 아세요? 눈으로 그 선생님이 푼 거를 본 거는 눈으로 푼 거지 제가 푼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내가 풀었다고 착각을 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기가 풀어보면 틀려요. 막 막혀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자기가 진짜 다시 해서 쫙 풀어야지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제가 그럼 그분한테 남는 건 뭐만 남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 주식 간다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보유해 마라 어떻게? 여러분 무슨 뭐 점집입니까? 그거는 점프로죠. 그분들이 왜 이 주식을 선택했으면 그거에 뭘 잘못 봤는지 그 포인트는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서 그분이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하는 게 그게 주식 프로그램인지 우리나라 주식 프로그램 저도 주식 프로그램 하면서 욕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뭐야 뭐 다 점집이야? 가 말어? 고스톱? 뭐 화투 쳐? 아니에요. 포인트들을 보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개인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봤던 거예요. 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포인트가 간단해요. 왜냐? 얘가 TSMC에서 고객을 삼성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거만큼 큰 게 없거든. 근데 오히려 얘네 같은 경우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히려 TSMC하고 했었으면 어쩔 뻔했나 라는 게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얘네가 맨 처음에 회사를 차리고 나서 얘네 주 고객 중에 하나가 TSMC였어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2020년 들어서면서 삼성으로 바꾼 거예요. 주고객을. 쉽게 말하면.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근데 TSMC가 2021년부터 어떻게 됐어요? 날라갔죠. 쉽게 말하면. 파운드리 회사들. 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날라갈 때 그 덕을 하나도 못 본 거야. 참 어떻게 보면 저는 AD 테크놀로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불운한 회사라고 봐요. 왜냐면 만약에 삼성한테 남지 않고 TSMC였으면 얘 제가 봤을 때 주가 하반기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안 뽑고 이렇게 해서 하반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뽑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회사고 뭐 매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 삼성 쪽에는 지금 삼성 쪽으로 그걸 남아서 지금 삼성 쪽으로 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주가면은 제가 일부러 지금 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보여드리면 에이드 테크놀로지 주봉이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길게 가져가면은 여기서보단 좋은 주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를 뽑아버리면요. 그 다음에 주가가 멋있게 뽑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갖고 계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가가 얼마야? 한 2만 원이면은 손실 없이 나중에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계속 가져가시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수익을 그렇게 크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작용은 안 할 겁니다. 생각같이 그렇게 뭐 회사의 어떤 그런 거보다 이 주가를 한번 뽑았다라는 거 이게 악재가 될 겁니다. 오히려. 얘한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갖고 계셔도 되는데 그렇게 큰 수익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냥 나중에 갖고 계시다가 먹으면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DI 동일도 마찬가지고 DI 동일 같은 경우에도 이거 매수가가 31,000원인데요. 이것도 아마 솔직히 DI 동일 때문에 사신 게 아니죠? 예. DI 동일 자회사 때문에 사신 거죠? 네네. 이 회사 이제 안 됩니다. 주가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DI 동일이 워낙 볼 거 하나 없는 회사인데요. 이 자회사가 알루미늄을 해요. 그래서 알루미늄 박이 여러분들 2차 전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이렇게. 실은 전 이 주가 말도 안 되는 주가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자회사가 알루미늄 박한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저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진짜 참 주식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주가를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주가에서 사세요. 저는 그게 진짜 제일 안타까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주가인데 아이 뭐 버블 내서 더 갈 수도 있자. 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 그대로 폭탄 돌리기거든. 아이 폭탄 막 진짜 스릴 있죠. 안 터지기만 하면. 근데 누구한테서 터질지 어떻게 알아. 그게 무서운 거잖아. 나한테서 터지면 끝장나는 거잖아. 아 폭탄 막 그냥 돌리는 것보다 얼마나 스릴 있어요. 조마조마하고. 나한테서만 안 터진다면 조마조마하고 재밌지. 근데 나한테서 터지면 어떻게 돼? 그럼 죽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들 제가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게 좀 더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올라가면 좋아하시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야. 폭탄 돌리기 여러분한테 터지면 여러분 죽는다고. 나한테서 안 터지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DI 동일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반등 나올 때 빨리빨리 파셔야지. 이건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아예 관심도 없는 주식, 개인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만 반등하면은 빨리빨리 그냥 털고 나오시지 이게 올라갈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그냥 한 명 더 전화 연결해 봐야겠네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원장님. 예, 어서 누구세요? 예, 광주의 강동안이라 합니다. 강동환님, 강선생님. 예,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마 2차전, IMF 시작하던데. 아, 그래요? 한두 달 해갖고 오래되셨구나. 그냥 된통 당한 뒤에 주식 바라보지도 않다가 다시 산된 지 한 6년 정도 될까요? 6년? 그래. 네. 일단 먼저 강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KB금융을 43,000원에 40%. 네. 삼성전기를 167,000원에 20%. 예. LG화학을 275,000원에 20% 이렇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한번 제가 상태를 좀 볼게요. 주식을 오래 하셨다 그랬으니까 예. 말 그대로 주식을 오래 하셔서 예. 포트에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의 그게 딱 묻어나네. 그래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궁금하실 만한 게 딱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냥 뭐 무턱대고 막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 어떤 종목에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요. 네. 물론 이제 이 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KB금융은 이렇게 장기 보유한 지가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길래 네, 맞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주주 환원 운동이랄지 뭐 정책에 따라서 뭐 주가 전망이 더 어떻게 바꿔질런가 이거 좀 궁금하고 그리고 삼성전기는 사실 작년에 이 종목 교체하면서 무엇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것이 지금은 별로 없지만 한 3, 4년 사원이 있다 보면 뭐 MLCC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근데 선생님 반도체 시간이 없어서 판에 제일 궁금하신 거 한 종목이 어떤 건지 예, 그거를 좀 부탁드려요. 죄송해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이제 삼성전기 LG화학은 앞으로 2차 전지 소재주로서 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제일 어떻게 궁금해서 전화하셨는지. 시간이 쫓기신 모양이네.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기가 앞으로 예. 한 4, 5년 장기 보유할 텐데 이게 과연 장기 보유로서 어찌할 건가? 예, 장기 보유로?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제가 일부러 지금 주봉하고 월봉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주봉하고 월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삼성전기를 장기적으로 오른 거 지금 선생님 하시는 성향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 물론 LG화학은 큰 수익을 내고 지금 했지만 결론적으로 근데 KB금융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몇 년 가져가시는 거 보면은 일단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수익을 노리시는 분은 아니세요, 실은.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부분에 LG에너지솔루션이 그때 LG화학이 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LG화학이 확 올려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수익이 크게 나신 건데 워낙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큰 수익을 노리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예. 그러니까 LG화학은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다른 분이라면 제가 저는 별로로 봐요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괜찮아요. 선생님은 지금 하시는 성향이 딱 들어봤을 때 삼성전기가 왜냐면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켜놨어요. 몇십 년 동안에 월봉을 켜놨는데 삼성전기의 월봉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얘는 실은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막 삼성전기들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얘는 그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는 주식이에요, 실은. 왜? 오르면요 또 빠져요, 어느 정도 꽤. 그런 다음에 또 나중에 막 오르는 것 같이 보여도 실은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애예요. 천천히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는 이 종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이 종목 자체가 삼성전기라는 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질까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뭐 삼성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만한 요인이 있을까요? 저는 또 그것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삼성전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큰 흐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천천히 하면서 우상향을 조금씩 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게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지 삼성전기가 뭐 굉장히 좋다? 만약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하는데 포트가 좀 공격적이야. 그럼 저는 절대 삼성전기 가져가란 말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지금 봤더니 포트담 이런 거 했더니 선생님하고는 이 회사하고 합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기를 20% 정도 뭐 4, 5년 들고 가겠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선생님은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약간 매수가에서 좀 뭐 빠져서 손실을 본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주식하시는 게 좀 그런 성향이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걸로 큰 수익, 아까 은행이자보다 좀 낫다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게 자기의 어떤 생각 중에 하나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보니까 큰 수익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나는 수익을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삼성전기 선생님한테는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홀딩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43만 원, 40% 제일 43,000원에 제일 많은데요. KB금융 일단 수익은 나 있는 상태인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금융주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은행주 하면서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하고 은행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한테는 괜찮았어요. 이 은행주가. 근데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하잖아요. 은행주는 실은 여러분들 은행주로 개인들은 절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 보유 비중 보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외국인 보유 비중만큼 보고 은행주 하시면요. 그 금융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거는 여러분들 쟤네가 금융주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IMF 때 여러분들 아세요? IMF 때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그 구제금융회에서 그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금융주 소유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지분 확 갖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였어요. 왜냐? 자본주의의 꽃은 뭡니까? 금융이에요. 금융을 잡아버리면 그 나라의 경제를 틀어막는다 그래요. 돈줄을 잡는 거라서. 그래서 외국인 애들이 그 나라 들어갈 때 그 나라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갖는 게 금융주예요. 그래서 금융주 지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외국인들이 금융주 사면 금융주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걔네들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금융주를.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 어디 가서 들으면 그런 얘기 아예 그냥 귀에 닫아버리세요. 금융주는 외국인들이 올리려고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외국인들 금융주 요번 올해 들어와서 좀 사는 거 보고 뭐 금융주가 좋다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진짜 진짜 죄송한데요. 그 얘기 듣고 코웃음이 났어요.
금융주는 여러분들 올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빠지잖아요. 그럼 금융주 사모아요. 왜? 금융주는 제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자본주의의 돈줄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를 틀어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반드시 하는 게 금융주부터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 보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주가 이래도 금융주 팔고 나가는 거 보셨어요? 쭉 보세요. 거짓말인가 아닌가? 걔들 금융주 절대 안 팝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문서야. 담보야, 담보. 담보 잡고 있는 건데 담보를 누가 팝니까? 한번 잡아놓으면 절대 안 내주지. 그래서 절대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주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그냥 갖고 계실 거면 그런 식으로 갖고 계시면 몰라도 이걸 수익으로 금융주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LG화학도 현재 매수가는 현재 LG화학이 한 27만 원 정도 되는데요. 27만 원이고 워낙 수익이 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이제 안 보여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건 그냥 일단 홀딩하는 쪽으로 하고 시간 갖고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든지 파실 타이밍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고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희 방송은 특별히 없잖아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거 없고, 그냥 저는 끼케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찾아가는 이반장 강연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는 그게 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얘기를 저는 주로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슨 종목 안 하는 이유 그런 거예요. 저도 만약에 무슨 전문가 방송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무방하고 종목하고 이런 걸로 여러분 하겠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돈 버셨어요? 아니잖아요. 일단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근본부터 고치지 않는데 그러고 나서 또 들어와. 그래봤자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를 고쳐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해야지 진짜 여러분들 주식에서 돈 버는 게 되지. 여러분들 종목 한다고 돈 벌어? 그럼 제가 하나만 했죠. 그럼 우리나라 전문가 방송하는 사람들은 다 재벌 대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그렇게 좋은 종목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 대열에 들어가 있어야지. 근데 재벌 대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왜 그럴까? 종목 가지고 주식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한번 좀 생각해. 여러분 상식에 맞춰서 하나하나씩만 뜯어봐도 보이거든. 근데 왜 이상하게 다른 때는 그러시는 분들이 이쪽에 들어오면은 그게 마비가 되시나 봐. 그러지 마십시오. 순리에 맞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SK바이오파입니다. 32 6030입니다. SK바이오파. SK바이오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K바이오팜 안전하죠. 안전하면 말 그대로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왜? 주가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아까 어떤 분한테도 그분한테 맞는 포트인데 다른 사람한테 아닌 포트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성향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바이오팜은 이게 내려가겠어요? 얼마까지? 그렇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11만 원 매수가야.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그 가격 위로 올라올 거예요, 오기는.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오랜 기간을 기다려서 큰 수익도 못 먹을 거고 그냥 매수가 위로 좀 왔어. 그럼 그게 뭐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은 가져가란 말을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다음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287410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잘 버티죠? 근데 이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아요. 아주 극명하게. 위를 좀 더 위로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외국인들은 사고 기관은 팔죠. 되게, 그리고 둘이 지금 힘겨루기 버티고 있고, 저도 이 종목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진짜.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만 잡죠. 일단 8,560원인데요. 손절 라인 얘는 7,5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을게요. 예, 좀 빡빡하게 잡을게요. 그리고 위로 가게 되면 조금 더 홀딩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조정하고 나서 분명한 거는 끄는 세력은 있어요. 그죠? 끄는 세력은 있잖아. 근데 과연 끄는 세력이 더 셀까?
땡기는 세력이 더 셀까? 누가 더 셀까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고 접근하자고요. 다음 종목. 신세계입니다. 예, 4170. 예, 신세계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아난티 얘기할 때 했던 게 이거예요. 명품 맞아요. 참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주가가 보십시오. 신세계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날아가잖아요. 신세계 지금 매출 여러분 아시죠? 엄청나게 뭐 실적 엄청 좋아요. 근데 주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만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배운 몇 가지를 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싸고 실적이 좋고 싼 주식이네. 와 좋다. 와 이게 아니라고요. 주식이라는 게. 그것만 알면은 그러면 뭐 진짜 누구나 돈 잘 벌죠. 그렇게 안 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그게 맞고 때로는 그게 틀리고. 근데 어떤 때 그게 맞고 어떤 때 틀린지 그걸 알 수가 없거든.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홀딩 하시면 뭐 여기서 뭐 다 나빠지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것도 큰 수익을 내기에는 글쎄요. 쉽지 않을 주식이 아닐까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웬만하면 매수가에서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아이비김입니다. 99550입니다. 아이비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주가가 시세를 뽑고 나면 보지 마라. 왜? 이러고 나서 싸다고 줍는 거는 남이 먹고 뱉은 거, 그거 후 털어먹는 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상에 있는 깨끗한 음식 먹는 게 배탈도 안 나고 식중독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웬만하면은 사라.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라고? 너나 사라. 그리고 사지 마시고 다른 종목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휴스틸입니다. 005010입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에 이거 굉장히 추세를 잘 타고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도 이 종목 보고 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번쯤 꺾여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이 어렵긴 해요. 저도. 왜냐면 이런 것들은 한번 꺾여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꺾이고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런 주식 보면 아직도 내 실력이 한참 모자르구나 느끼는 반성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런 거 꺾여 내려갈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근데 안 꺾여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만 잡을게요. 이거 지금 매수가가 5,300원인데요. 손절 라인 4,400원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위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로 하자고. 이건 손절 라인만 잘 잡고 보면 이런 애들 뭐 특별히 걱정할 건 없습니다. 다음 종목. 알테오젠입니다. 6170.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시세를 쫙 이렇게 뽑고 나면 그럼 여기서 이 조정하는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아니면 시세를 안 뽑을지 이런 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세 뽑은 종목 웬만하면 하지 말자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이게 뭐 앞으로 1, 2년 더 조정을 받고 그다음 뽑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게 그냥 계속 조정을 보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거든. 근데 그러느니 차라리 시세 안 난 종목 그럼 기다리고 있는 게 낫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9,500원이지만 이거는 웬만하면 종목 교체 하시는 것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미투젠입니다. 0190입니다. 미투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십시오. 상장한 가격이 높아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투젠 같은 경우도 그때 상장할 때 흐름이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코로나 그때 하고 나서 그때 그 업종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이거 반등하는데 답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많이 빠졌다고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13,000원인데 죄송한데 이거 싼 거 글쎄 매매는 괜찮아요. 매매는 주식 따질 필요 없으니까. 근데 매매라면은 이거 한 번쯤 홀딩하고 그냥 15,000원, 16,000원 이런 기술적인 거. 왜? 아무리 죽은 주식고 아무리 안 좋은 주식도 여러분들 보세요. 관리 종목도 움직이잖아요. 그게 관리 종목이 펀더멘탈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나쁘면 관리 종목이에요. 그런데 움직이잖아요. 왜냐? 매매는 시세를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시세는 대신 조금 먹는 거거든요. 시세로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다. 조금 먹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6,000원이나 이렇게 해서 노린다 상관없어요. 여기 내려갈 거면 그렇게 크게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매매로는 몰라도 투자를 하면은 이거는 전혀 굳이 이런 애를 투자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많이 해드리는데요. 왜냐면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러면 흐름이 또 틀려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올해 들어와서 지금 시장이 살짝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문자 서비스 정신없대요. 무료 문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웃었어요. 옛날에 한번 아픈 기억이 있으면 이제 그걸 통해서 두 번의 실수들을 하지 마셔야죠.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 두 번의 실수를 또 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눈에 가끔 보이더라고요. 글쎄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육사가 동물 교육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때리면서 가르친대잖아요. 근데 우린 사람인데 그러면 한 번 잘못했으면 그 다음 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